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10.58% 떨어졌고요. 예상은 했지만 엄청 많이 떨어지면서 계좌가 거의 1200만 원이나 녹아버렸네요. 다들 멘탈 잘 잡고 계시죠? 네. 주가 그냥 쭉 흘러내렸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희한한 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특이해서 요 화면을 첫 화면으로 했고요. 음, 전체적인 그래프 보면은 예상 횡보 구간을 벗어나면서 개파락이 나왔어요. 네, 거의 패닉셀을 좀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되고 기관들이 많이 팔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좀 약간 U자 형태로 다시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형태고요. 핀비즈 보면 삼각 수렴에서 이제 벗어난 밑으로 떨어진 그림이고요. 일시적으로 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좋긴 하겠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되긴 힘들겠죠. 금리가 뒤로 미뤄지면서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좀 같이 동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도어 요거 정보 보면은 같은 기간이고요. 이게 900대로 다시 올라간 느낌이고 이 집계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목분도는 지금 물건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계속 매입을 하면서 물건을 잘 팔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개만 캡처해봤어요. 몇 개 없어서 내용이 이거는 데이터도에서 트위터에서 나온 내용이고 기존에 이 메이언 메간 마이언 메간 투스인가 네. 요 분하고 팟캐스트 했었잖아요. 팟캐스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고요. 저는 회사의 사명을 깊이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짤막하게 트윗하고 있고요. 내용은 같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이분은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좀 뼈 때리는 얘기를 했는데 말과 행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고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믿을 수 있는가를 번역을 잘못했네요. 근데 말과 행동이 좀 다르죠. 그분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진정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고요. 투자자는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는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고요. 투자자들 마음은 다 똑같죠. 이분이 또 다른 트윗을 계속 남겼는데 CPI 상승과 금리 인하 연기 및 축소 등의 우려로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형주, 그중에 금리와 밀접한 오픈도어가 더 많이 하락했다. 워렌 버핏이 말하듯 금리는 누구도 맞출 수 없다. 언제 다시 급락할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라고 하고요. 쭉 이어서 뭐 더 글을 남기셨는데, 미국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6%라고 하고요. 이제 매수인 에이전트 수수료가 자율화되었다. 그동안 법으로 지키던 것이 이제 자율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동안 오픈도어는 마진이 6%가 아닌 3% 이하 플러스 스프레드였는데, 구매자 에이전트 수수료 3%였죠. 이게 자유롭게 그냥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수수료 이익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오픈도어가 이 수수료로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다. 서서히 사람도 고금리에 적응 중이다. 수수료 인하는 거래량 증가로 간다. 라는 얘기고요. 고금리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나갈 거란 얘기겠죠. 어쨌든 수수료를 좀 인하를 하면 거래량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고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업데이트 2.03으로 0.3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분이 집어넣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선을 따라다 보면 2.03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더 하락할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모기지 금리가 뛰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랜스 램버트님께서. 네. 이 상황이 좋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게 좀 늦춰진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주가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별로 올라간 것도 아니면서 좀 당황스럽고요. 데이터 도어 그 디스코드 거기고요. 어제 이후로 뭐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게 어제 CPI 발표 이후로 많이 달렸는데,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다시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픈도어는 항상 위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50센트까지 갈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뭐 파산 얘기였던 것 같고, 92센트에서는 위험했다. 1달러 밑으로 깨지면서는 좀 위험했다라고 얘기했고, 5달러에서는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하고 10달러에서도 위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험할 거란 얘기죠. 그것에 대한 공정한 가치는 없으며 항상 위험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다시 3달러를 볼 수 없는 CPI 발표다라는 얘기고요. 3달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CPI 발표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볼 수가 없겠죠. 3달러로 가는 일이. 이분은 1달러로 바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깊은 숨을 쉬고 있어요. 저희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이 미국 투자자나 한국 투자자나 지금 엄청난 한숨을 쉬고 있겠죠. 저도 좀 실망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 이 타이밍에 줍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어떻게 분기마다 수익성을 저하시키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공정하게 말하면 마진이 꽤 높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고했는지 궁금했는데 3에서 6개월 후에 또 다른 해고를 했는데 직원 수, 인력 비율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실제로 감축하는 대신 여전히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건 대략 1년 정도의 일이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실제로 감축하는 대신 여전히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CPI가 0.1%를 놓쳤고 시장은 마치 자본주의가 끝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견이 달렸네요. 시장도 많이 떨어졌죠. 오픈도어만 떨어졌으면은 좀 억울할 텐데 같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폭이 엄청났죠. 거의 10배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10년물이 4.5%를 위반했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위험 자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검은 수요일, 블랙 먼데이가 아니고 블랙 웬즈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은 올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이 달렸고요.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픈도어를 더 구매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조만간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거 언제 인하가 될지 모르겠네. 이 메가트론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싫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모두가 고통받고 기쁨을 누리기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슬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빼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고 저는 아이바잉이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하는데 오픈도어는 이를 실천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매크로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이 메가트론은 또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그녀의 가장 큰 업적, 그녀는 회사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뭐 막 이런저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죠.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이게 뭐 CPI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안 해요. 올해 안 한다고 의견이 달렸네요. 또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현 정부가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경제 전체를 자본으로 범람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시장에 좋은 일이 아니면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뭔 내용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하지만 이걸로는 결국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2%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면 전체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오픈도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진이 높다, 볼륨이 낮습니다. 1P는 작동하지 않으면 3P는 비현실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할 서비스나 제품이 없다 라는 의견도 달렸어요. 이게 하락 이후에 나온 의견인 것 같고, 예, 여기 의견이 많죠. 당신은 그것이 지체되고 있거나 우리가 망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오픈도어는 단지 가정용 플리퍼일 뿐입니다. 지금 예,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희망회로를 같이 많이 돌렸다가 이 외부인들이 또 유입이 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달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보시길 추천하고요. 1P는 잘 작동하고 3P는 알려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오픈도어의 대박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고,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 3P는 아직까지는 완전 초기 단계고 1P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P는 나중에 좀 1P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3P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픈도어 얘기했죠. 금리 인하 전까지 어떻게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2026년에 10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약간 저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은 상태고 2026년까지 10달러밖에 안 되면은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 상태예요. 지금 심리상. 근데 심리가 또 올라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어제 올라왔는지 오늘 올라왔는지 보니까 9일날 4월 9일날 팔았어요. 시드니라고,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법률 책임자인 것 같은데 CLO, 네, 팔았는데 2,513주를 팔았어요.
그냥 팔았어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셋이 엄청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제가 보기엔 좀 금액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4라고 치죠. 45억 가량 되네요. 45. 이 45억을 계속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있는 느낌이야. 요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그 전에 2일날 올라온 데이터는 크리스티나가 팔았다는 내용이고, 이 크리스티나도 15,000주 팔았었잖아요. 이분은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26억 정도 갖고 있네요. 야,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자꾸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하는지 팔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투표를 남겼는데 128명이 투표를 했고요.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추매를 해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존버해야 되냐라는 의견으로 투표를 진행해 봤고요. 비중 늘리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63%, 익절이든 손절이든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 13%,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봐야 된다는 사람이 24%.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87%입니다. 87%. 네. 이 오픈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든 긍정적인 시선은 87%. 다들 어쨌든 존버를 한다는 얘기겠죠. 의견 좀 같이 보면 네. 요 내용의 의견을 좀 보면 금리 인하가 늦춰졌다고 그냥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다 오래된 구독자님이신데, 작년 연말 올해 초 금리 인하 시그널이 떴을 때 오픈도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기 때문에 계속 존버라고 의견을 또 달아주셨어요. 수입 없이 회사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1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매분기 그냥 계속 적자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도 5년 이상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깎이는 매분기 깎이는 금액을 봤을 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손실률이 비용을 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달아주고 싶네요. 한 달 정도는 금리 여파가 심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 정도 주가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왠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오든 뭐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다는 얘기겠죠. 이분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늦춰져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급 받을 때마다 추매한다고. 저랑 같은 의견이네요.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사야 되는 시점이고요.
한 달 뒤에 이 가격보다 좀 높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추매를 안 하면 되니까 또 떨어지면은 사야겠죠. 제이정님이 11만 주를 찍었다는 답변이 달렸어요. 돈이 엄청 많으시네. 이 9만 주에서 11만 주가 가능한가요? 답변이 대단하다는 답변이고요. 오픈도에 몰빵한 거냐고 물어봤고요. 몰빵은 아니고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2년 말 1부 리얼 때 풀 매수 한 번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 다 오래된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야, 11만 주, 11만 주면은 계산해봐야죠. 야, 이 엄청나네요. 11만 주. 한국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을 계산을 하면 계산이 잘못됐어. 11만 주 곱하기 지금 현재 주가를 계산했을 때 3억 6천만 원 이상 들어간 상태고요. 엄청난 감신장을 갖고 계신 구독자님이십니다. 네. 저의 거의 3배 이상 시드를 투입을 했네요. 다음 의견은 추매할 기회다라는 의견이고요. 추매, 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추매죠. 추매인데 이 또 추매하면서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죠. 말은 이제 추매인데 형태는 물타기가 돼버리는. 네. 요 우가님도 오랜된 구독자님이신데 마지막 수량 늘리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 오늘 바로 추매했습니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그쵸, 금리 인하 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되죠.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로 금리 인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또 주가 반영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열차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더 태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리를 바꾸거나. 저는 300주 더 추매했습니다. 여기 DK님도 오래된 구독자님이신데 300주나 추가를 했네요. 1억이면 딱 3만 주 가능하네요. 빅셀 기간 3만 주만 채워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1억 정도 들어간 상태고 3만 주. 전 좀 저렴한 가격에 3만 주를 채운 상태고요. 3만 주면 넉넉하게 1억 정도 넣고 기다리면은 2억은 되겠는데 2억 갖고 만족을 못 하니까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만 주로 갖고 있대요. 더 추마할 예정이지만 싸지면 싸질수록 좋다라고 초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들 수량이 엄청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장총바사탕님도 나도 춤에 돌입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줘야죠. 이렇게 봤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저희 구독자님들은 춤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추매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 언제 주가가
반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게 오늘은 캡처를 안 했지만 잠시만 보면은 핸드폰에서 불러왔고요. 이 내용을 보자면 하나가 더 있는데 잠시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띄워서 보면 희망회로 돌려보자면 이 기간이 어제 판 물량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팔긴 했어요. 많이 팔긴 했고 평단이 목표 주가가 여기고 지금 가격이 여기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매물대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가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기가 좀 더 두꺼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요 그래프를 보면 요게 오픈도어 주식 보유 비율인데요. 4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시차를 조금 두고 보고 있고요. 이 13F 공시는 좀 분기가 지나고 나서 나오는 편인데 요거는 조금 업데이트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갖고 있는 물량이 72.72%예요. 70.72%인데 여기서 요게 지금 뭐 주식회사라고 나오는데 요 비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고 요게 내부자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따지면은 나머지가 13%잖아요. 요게 같은 기관들이 움직이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부자도 포함해서 이 자꾸 팔아제끼니까 이분들의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요 개인 투자자들 혹은 외부 사람들이겠죠. 13% 14%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팔아도 이분들이 팔지 않으면 주가 변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인 거겠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사고 있는 물량을 아무리 던져도 이분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 주식 비중을 봤을 때는 다른 주식의 이 비중을 봤을 때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높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 50% 정도 갖고 있는데 내부자는 거의 갖고 있질 않더라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내부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 오픈도어는 내부자 주식 보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부자가 갖고 있는 비율이 많고요. 어쨌든 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기관들의 포지션이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기관들은 어쨌든 돈들이 많잖아요. 돈들이 뭐 몇 조 단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10불이든 20불이든 이게 가격이 싸냐 안 싸냐를 떠나서 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사들이겠죠. 이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기관 의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분들이 팔기 시작하면 떨어질 거고 이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안 파는 기관들도 있고 파는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바뀜이 계속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긴 하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많아질수록 오픈도어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단기적으로 차익을 남기고 파는 그런 기관들이 없을수록 저는 주가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좀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 개인들이 다 매수를 외치고 올려도 기관들이 물건을 던지면 주가를 올릴 수 없는 구조지 않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개인들은 던지고 기관들이 사 모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기관들이 어쨌든 마음이 변하면 주가를 올린다라는 얘기고요. 대부분 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면 기관들이 포지션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내부자가 좀 사야지 심리가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또 팔기만 하니까 안타깝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들어가야겠죠. 조금이라도 싸게 진입하려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제 평단까지 올 가능성이 있네요. 오늘 캡처한 저희 평단이고요. 1억 선이 무너졌어요. 1억 선이 무너졌고 네, 여기 1억이 무너지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평단까지 올 가능성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시드에 다 들어간 상태라 조금 힘들 구간이 오고 있지 않나. 한 달 동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멘탈을 잘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같이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